대통령실 비서관이 현지 누나를 실세로 인증해줬다라는 논란이 거셉니다. 인사청탁 메시지가 포착된 겁니다. 그 자체만으로도 부적절합니다. 대통령과 가까운 문진석 의원이 김남국 대통령실의 비서관에게 문자를 보낸 게 포착된 겁니다. 중앙대 후배인데 자격은 되는 것 같은데 아우가 추천 좀 해줘. 너도 알고 있는 홍성범. 내가 하면 강훈식 실장이 반대할 거야. 네, 형님. 제가 훈식이 형이랑 현지 누나한테 추천할게요. 여기서의 훈식이 형은 강훈식 실장. 그리고 현지 누나는 김현지 부속실장입니다. 맞아, 잘 살펴봐줘 라고 굉장히 돈독한 대화였지만 인사청탁입니다. 이렇게 그대로 남구가 우리 중대 후배고 대통령 도지사 출마 때 대변인도 하고 자동차 산업협회 본부장도 해서 회장하는데 자격은 되는 것 같은데 아우가 추천 좀 해줘 라고 보낸 겁니다. 그러자 네 형님 제가 훈식이 형이랑 현지 누나한테 추천할게요. 저희 느낌표가 2개 있어요. 추천할게요. 문제는 여기서 말한 현지 누나는 인사권이 없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통령실 외부의 민간 단체장을 대통령실이 왜 개입하느냐라는 논란까지 더해졌습니다. 자, 안효한 의원님. 네. 현지 누나가 혹시 저희들이 아는 그 김현지 부속실장이 맞습니까? 정황상 그런 것 같습니다. 아니면 김남국 비서관이 아는 주변 지인 중에 현지 누나가 있을 수도 있겠군요. 네. 그런데 어찌됐든 저는 형, 누나, 이번 또 아우라는 표현도 나오는데 참 정겨운 우리 말들 아닙니까? 정겨운 가족 같다. 네, 그런데 예. 다른 한편으로는 굉장히 불편합니다. 아우, 형, 네, 누나. 대한민국의 최고위 공직자들끼리 형, 누나, 아우를 쓴 걸 보면서 친근한 표현이 저렇게 불편하게 들리지 왜지? 라는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건 역시 자 혹시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만은 용산이 가족 경영하고 있는 거 아니야? 가족 경영이야. 형님, 누나, 아우들끼리 가족 경영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고요. 사실 저런 식의 호칭을 부르는 식으로 이제 사후의 틀이 용어가 마음가짐을 좌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좌우하는. 그런데 저런 호칭하다 보면은 공적 영역이 사적 영역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공인의식이 퇴색될 수도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대통령실은 그 공적 의식이 그 누구보다도 투철해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김건희 여사 이야기를 해서 좀 그렇습니다만은 김건희 여사가 누굴 만나면은 즉시 오빠로 변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공적 의식과 사적 의식이 굉장히 애매한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공적 자리에 앉게 되면은. 그런데 지금 형, 누나라는 이야기를 편안하게 하는 거 보면서 혹여 그만큼이나 공적 의식이 부족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앵커도 말씀하셨지만 저는 그 자리 한국 자동차 산업협회가 저는 산자부 산하의 공적 기관인 줄 알았어요. 이름을 보니까 예. 자동차 산업을 키우는 그런 법인체인가 보다라고 했는데 알아보니까는 완전히 민간 업체들 그러니까 자동차 회사들끼리 모인 그런 단체죠. 연봉이 3억이네요,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요. 연봉이 3억에 전용 집무실에 차량 비서까지. 그런데 저런 자리는 자막도 나옵니다만 대통령실에서 인사를 관여한다? 어떻게? 왜?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왜? 만약 인사를 관여했다면 정치적인 압력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아니, 대통령실에 현지 누나든 현지 이모든 누구든 민간단체장 인사에 관여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요. 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래요? 그럼요. 어떻게 민간단체에서 협회장 뽑는데 용산에서 대통령실에서 야 누구 찍어 내려보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결국은 현지 누나인데 현지 누나는 지금 대통령 부속실장입니다. 얼마 전에 그 대통령실 인사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른바 국회에 나오지 않기 위해서 자리를 긴급히 바뀌었다는 논란이 있는 그 현지 누나인데 현지 누나는 지금 부속실장은 아무런 권한이 없습니다. 네. 강훈식 실장마저도 권한이 없습니다. 100배 양보해서 강훈식 실장에게 검토할 권한이 있다고 쳐도 김현지 누나에게는 그런 권한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누나하고 뭘 상의하겠다는 건지 추천하겠다는 건지 역시 용산에서는 아직도 현지 누나의 말발이 크게 통하고 있다는 것을 용산에 근무하는 고위공직자가 확인해주는 케이스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안효한 의원께서 여러 가지 논란의 결을 자세히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방금 설명하신 대로 첫 번째는 대통령 비서관과 핵심 측근 의원이 형 동생 누나 하면서 부르는 사이냐라는 공적의식 부재와 관련된 논란. 이 두 번째는 부적절한 인사청탁 논란. 민간단체의 단체장을 왜 대통령실이 관여하느냐. 세 번째는 현지 누나 실세론. 다시 불붙었다는 겁니다. 자, 이 현지 실세론이 불거진 7인회도 다시 조명받고 있습니다. 이번 문자 메시지 하나가 7인회를 소환했습니다. 친명그룹 7인회 중앙대 동문 문진석 의원, 김남국 비서관 등등입니다. 야당에선 이 문제 단순한 문자 메시지 해프닝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이야기 들어보시죠. 단순 해프닝으로 볼 수 없습니다. 대통령실 인사전행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국민 앞에 자수서를 쓴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실 현안 질의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국정조사나 청문회도 불가피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의 문진석 간사님은 지금 어디 가셨습니까? 어제 최고전원 현지 누나한테 인사청탁하다 들켜서 지금 현지 누나한테 조인트 가이로라도 가신 겁니까? 지금 어디 가신 겁니까? 책임 있으신 분이 여기 나오셔야 됩니다. 이런 악법. 야당에서는 강하게 이 문제를 지금 비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지 누나는 인사권이 없기 때문입니다. 총무비서관에서 부속실장으로 인사이동을 했는데 총무비서관이라 하더라도 아까 말했던 민간단체 인사권은 없습니다. 더욱이 부속실장은 아예 인사권이 없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실 비서관이 대통령과 가까운 의원의 인사청탁에 왜 인사권이 없는 현지 누나랑 상의한다라고 했을까라는 게 비판의 핵심인 거죠. 야당에서는 만사 현통 공화국이 입증됐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홍익표 대표님, 일단은 그 김남국 비서관이 현지 누나랑은 아주 가까운 사이로 보여요. 그런데 이 현지 누나에게 인사청탁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 문자 부적절하죠. 잘못된 거고요. 이번 사건에서 저 한 두 가지 점을 좀 지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관체 그림자가 여전히 우리 사회를 누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에요. 사실 안영환 의원도 아실 건데 저런 각종 민간 단체들인데 예를 들면 금융권 같은 경우 있잖아요. 은행연합회 회장 같은 경우 다 민간 자리입니다. 근데 그거 사실 그동안 누가 하냐면 되게 기획재정부 출신들이 내려가요. 그러니까 정부 쪽에 해당 업체, 그러니까 자동차협회 회장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 산업부 국장, 산업통상자원부의 국장급이 가고 이런 자리였어요. 또는 그걸 통해서 내려가고 그런 게 많아요, 지금요. 그러니까 소위 정부와 관련된 유관 단체의 정부 출신 인사들이 내려가고 거기에 일부 이제 정치권 인사들이 낙하산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일종의 회장을 통해서 정부나 또는 정치권에 줄대기 위한 인사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런 것들이 여야 지금 이제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반복돼서 나타나는 관체 폐해가 드러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게 좀 바로잡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민간 기구는 더 이상 소위 저게 정관예우 형태거든요. 정관예우가 꼭 법조계에만 있는 게 아니라. 그러네요. 예. 정부 산하 기구에 보면 금융권에 기재부 출신 굉장히 많이 가 있고요. 저런 단체에 산업 출신 많이 가 있고 그래서 노른자 정부 부처라는 게 있어요. 전공 상목이잖아요, 저기. 예. 그리고 또 문화관광체육부 관련 그런 단체에는 또 문체부 전직 실국장들이 많이 내려가 있고 또 정치권에 거기에 이제 끼어 들어가는 거죠. 이 관체 폐해가 있다는 게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두 사람이 나눈 대화 수준 그리고 어떤 자리에 대한 내용들이 글쎄요, 공적 인식이 좀 부족한 것 아닌가. 그런데 물론 자격에 이상이 없는 것 같은데 우리 중대 출신이야. 그러니까 저는 이제 우리 공적 인식이 없는 학연, 지연, 혈연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거 아니겠어요? 이제 여기서 학연이 작동됐던 거고, 그 다음에 김현지 비서관조차도 지금은 원래 총무비서관이라는 자리가 대통령실 내부의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자리예요. 그러나 밖으로 나가면 대통령실 밖의 인사, 설사 인사권이 있다 하더라도 주로 그것은 인사수석이 관여하는 거지 총무비서관이 관여하는 자리 아니고 더더군다나 지금은 부속실장으로 옮겼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혀 인사권이 없는 김현지 실장이 저기서 거론된 것도 적절치 않고
또 하여간 글쎄요 강훈식 실장한테도 부탁하고 뭐 이런 것 자체가 조금은 이 아까 얘기한 관치 그다음에 공적 인식의 부족함 이런 것들이 어두운 민낯이 다 드러난 것 같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보기엔 매우 부적절했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 이러려고 김현지 실장의 국회 출석을 그토록 막은 것 아니냐라는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야당에서 말이죠. 그때 강훈식 실장은 김현지 비서관은 실권이 없고 내가 사실상 인사위원장이다 라는 취지로 말한 바 있는데 김남국 비서관의 문자를 보니까 안 그럴 것 같은데요? 들어보시죠. 후보자가 여러 중요한 결정이 앞두고 나면 여러 사람들하고 통화하는 과정이었고 그 통화 과정에서 우리 비서관도 통화가 있었다고 확인했습니다. 임명 이후에 여러 논란이 있었고 그 논란에 시간이 지연되면서 아마 여러 의견을 청취했던 과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대통령실 분위기도 물어보고 이랬던 과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비서관을 불러서 주의를 주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라고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들은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강훈식 실장의 취지는 김현지 비서관이 대통령실에서 실권이 없다라는 취지고요. 자기가 불러서 왜 김현지 비서관이 강선우 장관 후보자에게 전화를 걸어서 그런 얘기를 했느냐 주의를 줬다라고 혼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있은 후 상당 시간이 지났죠. 김남국 비서관의 문자에서는 훈지경과 현지 누나가 인사청탁과 관련돼서 언급이 된 상황입니다. 당시 김현지 실장의 국감 불출석 때 야당이 이렇게 거세게 항의했었습니다. 김현지가 실세라서 그런 거 아니냐. 그때 야당은 한사코 부인했었습니다. 들어보시죠. 증인 명단을 대통령 비서실에 보면 지금 총무비서관이 빠져 있습니다. 근데 총무비서관 14대 이후에 단 한 번도 증인에서 제외된 적이 없습니다. 김현지 비서관은 존엄입니까? 절대 불러서는 안 되는 존엄한 존재입니까?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막으면 진짜 만사 형통이구나는 걸 입증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현지 누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춘 부대변인, 예. 현지 누나랑 좀 친하고 현지 누나한테 인정받으면 막 민간단체장도 갈 수 있는 겁니까? 연봉 3억에 차량 제공되고 비서도 제공되고 그런 겁니까? 못 가죠. 갈 수 없습니다. 이거 발각 안 됐으면 아니 못 갔을 겁니다. 갔던 것 아닙니까? 갈 수 없을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일단 김남국 비서관과 저렇게 문자가 공개된 건 매우 부적절하고 저렇게 부탁하는 것도 부적절하죠. 정말 이상적으로 생각해서 이상적 기대해서 자, 저 문자를 받았을 때 평소에 형님 마우하던 사이인데 의원님 저한테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런 거는 대통령실 인사수석실로 메일을 보내주십시오 라고 하고 그냥 끊어버리든가 아니면 익십을 하든가 이렇게 하면 가장 좋았겠죠. 근데 사실 그 대통령실에 있는 분들은 대통령실이 욕먹게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욕먹을 각오로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럴 때 그냥 단호하게 일십을 하든 전화해서 이런 것들 불편합니다. 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든 그럼 본인이 욕먹겠죠. 와, 얘 대통령실 들어가더니 사람이 바뀌었네라고 욕을 먹을 수는 있어도 그게 대통령을 지키고 대통령실을 지키는 길이거든요. 참 그런 태도와 에티튜드를 바라는 참 쉽지는 않습니다. 어려운 부분이긴 합니다만 저는 일단 그래도 대통령실에서 엄중 경고를 했다고 하니까 네. 이 상황을 대충 보면 일단 김남국 비서관이 저 자리가 대통령실 임명권이 있는 건 줄 몰랐을 수도 있다. 임명권이 없는 줄 몰랐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실에서 각종 공공기관, 준공공기관 추천하고 임명할 수 있는 자리가 거의 수천 개에 달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수천 개 자리 중에 하나겠지라고 그냥 생각하고 안이하게 넘어갔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현지 부속실장은 이 총무비서관에서 부속실장 넘어갔기 때문에 인사권 없지 않냐라는 비판도 있을 수 있죠. 자,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 강훈식 비서실장이 수차례 얘기했습니다만 대통령실 안에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강훈식 비서실장입니다. 네. 강훈식 비서실장은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인사추천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인사추천을 할 권한이 일 부속실장도 이런 사람 있다더라고 추천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역시 부적절하다라는 비판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아쉬운 부분입니다. 아쉽고 잘못된 부분이고 저는 이것 때문에 사실 대통령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만 피해를 본 게 아니라 강훈식 비서실장도 피해를 보고 김현지 부속실장도 피해를 본 거잖아요. 강훈식 비서실장은 왜 피해를 봤죠?
뭔가 추천을 해도 받아주지 않는 사람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뭐 강훈식 비서실장은 인사권을 갖고 있으니까 이 자리 저희가 하는 거 아닌데요라고 바로 답장을 했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강훈식 비서실장도 뭔가 추천을 해도 잘 안 받아주는 사람, 뭐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의원이 추천해도 받아주지 않는 대통령실의 인사위원회 위원장의 역할이 또 된 거니까요. 하지만 김현지 부속실장 입장에서는 나는 이제 총무비서관에서 부속실장으로 갔는데 또다시 이 현지라는 두 글자를 지금 격직원의 화두로 떠올라게 했기 때문에 아마 야당에서는 이제 운영이 이제 연말 계속 뭔가 열릴 때마다 김현지 부속실장의 출석을 요구를 할 거기 때문에 매우 곤란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글쎄 지금 당에서는 아직 입장이 뭐 이건 당 차원에서 실수가 나온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대통령실 인사에서 이 실수가 나온 거기 때문에 당정이 이거를 어떻게 국민들께 좀 설명을 드리고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을지 조금 추가적인 입장이나 추가적인 후속 조치가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각종 인사에 영향을 주는 이른바 측근 그룹, 비선 그룹이 있는 건 아니냐라는 논란으로까지 불거지고 있습니다. 김남국 비서관이 만약에 거절을 할 요량으로 둘러대는 문자를 했다면 저렇게 정확하게 훈시경과 현지 누나를 거론할 리가 없다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진짜 실세이기 때문에 정말 추천할 요량으로 현지 누나를 그 문자에 적은 건 아니냐라는 야당의 공세가 거센데요. 김광삼 변호사님, 강훈식 실장의 의문의 1표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민주당 안팎에서는. 강훈식은 자기가 비서실장인데 현지 누나와의 어떤 그 재가 내지는 현지 누나와의 상이 없으면 인사 추천도 못하는 사람이냐. 강훈식 위에 현지 누나가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논란도 지금 야당에선 제기되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 문자를 보면요. 인사에 있어서 김남국 비서관이 답장한 게 있잖아요. 훈식이 형, 현지 누나에게 얘기할게요. 그 말은 강훈식한테 얘기해서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인사라는 것은. 네. 둘한테 얘기를 해야지 인사가 이루어진다는 얘기를 함축하고 있는 거예요. 네. 아니 왜냐면 지금 문자 맥락이 야 강훈식 실장이 내가 얘기하면 안 통하니까 아우가 좀 해줘 라고 하면 강훈식 실장이 실세면 야 제가 훈식이한테 얘기할게요 라고 하면 근데 현지 누나가 껴들잖아요. 문진석 의원은 김현지 누나가 그렇게 실세인지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서실장한테만 얘기하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실세가 누구인지를 김남국 의원이 아는 거죠. 전 의원이. 그러니까 강훈식만 가고는 안 되고 현지 누나 둘에게 얘기해야지 이게 된다. 그런 취지잖아요. 현지 누나한테 추천해야 된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사실은 김현지 실장이 실세냐 아니냐 증거가 없었어요. 네. 근데 그 증거 어디서 나오냐면 여권에서 나오는 거예요. 제가 볼 땐 3번 나왔어요. 3번 나왔어요? 네. 3번이나? 첫 번째는 첫 번째. 자, 강훈식 실장이 국회에 와서 인정하잖아요. 김현지 실장이 사태에 개입을 했다. 그래서 지휘를 줬다. 강선호 장관 때? 그렇죠. 강선호 가족부 장관 사태 때. 그것도 한 가지고. 두 번째, 민주당에서 청문회 계속 반대했잖아요. 왜 반대를 했겠어요? 실세가 아니고 아무런 힘이 없으면 청문회 나오도록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문자. 현지 누나. 그래서 원래는 실세인지 아닌지를 야권인 국민의힘에서 입증을 해야 하는데 이게 수사로 따지면 자백을 한 꼴이 됐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시중에 모든 것은 김현지로 통한다. 이거 자체의 의혹 자체를 오히려 저걸 확인해 주는 거였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가 이제 아우, 형, 동생 뭐 그거 자체는 말씀하셨으니까 이건 민간 단체이기 때문에 사실 대통령실에서 개입하고 인사권이 없다. 이렇게 대통령실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왜 문진석 의원이 강훈식 비서실장에 부탁해달라고 그래요? 그것은 관례에 의하면 대통령실이 다 개입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이번에도 사실 누가 회장이 될 것인지는 대통령실이 얘기하면 된다는 거예요. 지금 아까 그 모빌리티 산업회 자체가 원래는 이제 모빌리티 현대, 기아 이런 업체들이 모여가지고 거기서 회장을 뽑았는데 자동차 산업이라는 자체가 대관 업무, 그러니까 대통령실이 할지 기관을 상대하는 업무가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 출신의 고위직을 회장으로 뽑은 거 아닙니까? 그 회장으로 뽑을 때는 정권과 가장 친한 사람을 뽑아주는 게 좋죠. 그러면 이렇게 현지 누나 통해서 홍범석이 되면 좋겠다 한마디 하면 자동차 협회에서는 자기들의 이권과 관련된 거 있어요, 아닙니까?
그럼 당연히 그 사람 뽑아주겠죠. 왜냐면 대통령실하고 소통이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아까 이제 관치금융 말씀하셨는데 이게 어디까지 다 개입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제가 볼 때는 이 정부뿐만 아니라 전 정부부터 쭉 이어져 왔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것을 사실은 단절해야 하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아우 동생 형 하면서 인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거에 우리가 사실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경악할 만한 일인 거죠. 자, 물론 문진석 의원과 김남국 비서관 간의 대화입니다. 실제 김현지 실장이 인사권을 전행했다라던가 라는 인사 결과로 이어진 건 아니다라는 점 다시 한번 명백히 밝혀드립니다.